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매수, 험매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인성정보 역배열 돌파 초입 나왔을 때 튀고 눌러줄 때 12월에 일정주로 추천드렸습니다. 6월에 비대면 일정이 있었고 요 박스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후에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종가 2860 이탈을 하더라도 좋은 눌림 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키고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상한가 종가 지키고 N 반등 수익, 이후에도 이제 6월 일정으로 계속 박스 반복 추천 드렸고요.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연이어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쭉 홀딩을 했어도 됩니다. 6월 1일에 이제 단기 재료 소멸 흐름이 나오면서 21선 이탈이 나왔죠. 이때는 제가 좀 경고를 드리면서 만약에 박스 하단 여기 이탈하면 분할 매도, 또 상한가 종가인 2860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은 21선 이탈했지만 아직은 홀딩이 가능했다. 왜? 여전히 박스 상단 그리고 최종 맥점인 2860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도 계속 제가 눌림 매수 가능하다 추천을 드리고 있었고요. 자, 단기 포지션 현재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앞에 설명한 대로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밑에서 또 1차 매수 가능하죠. 이 상한가 종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좋은 눌림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근데 이탈 없이 여기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때도 요 상한가 종가 이탈 없으면 N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똑같이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여기 박스 돌파할 때도 장중에 알람 사인 드렸고, 이때 매수하셨어도 바로 당일에 10% 고가 수익 나왔죠. 자, 박스를 이해를 했으면, 맥점을 이해를 했으면 최근에 수월하게 홀딩하고 수익이 가능했다. 자, 화천기계 최근에 상한가 종가 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렇게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렸죠. 같은 타점입니다. 화천기계 최근에 상한가 종가 위에서 박스 자리에서 2번 추천드렸죠. 이게 인성정보와 같은 접근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요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양봉의 종가 그리고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여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3,000원 후반대 4,000원쯤에서 또 재추천이 나갔던 거고요. 이렇게 꼬리는 무시합니다. 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인성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꼬리는 다 무시하고요. 이런 꼬리는 무시하고 요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3,600원 정도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장중에 또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제가 어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파 맥점을 잡는지, 어떤 지지 맥점을 잡는지 잘 보시고 미래의 종목에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청기계는 주요하게 5번 추천 드렸고 이때 크게 올라갔고 최근에도 단기에 3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인성정보는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는 거, 일정주였다는 것도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수를 줄이고 싶으면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요 타점, 노란 색깔 타점에서 추천했다는 것도 복습하시고요. 딱 요 타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 확인하고 무릎에서 추천, 여기도 발 확인하고 무릎 추천, 발 확인하고 무릎에서 추천, 이렇게 계속 반복 추천이 나왔던 거죠. 무릎에서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이걸 그대로 지키면서 매매를 했던 거죠. 다음 루닛, 작년 10월부터 무료 반복 추천 드렸던 효자 종목입니다.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역시 발, 무릎 자리, 뭐 거의 발목에서 추천 드린 거죠. 발, 무릎, 어깨, 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 자리인데 얘도 일정이 계속 반복해서 잡히고 있었습니다. 2월에도 일정이 있었고요. 4월에도 AACR, 6월에는 아스코 일정이 있었죠. 머리 고점이지만 아스코 일정으로, 고점이지만 일정 주니까 매수와 홀딩이 가능하다. 다만 하락폭은 크게 잡고 분할 매수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6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주고 국내 헬스 기업 최초로 AA 등급을 획득을 했다.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얘도 일정주였다는 거 복습하시고, 뭐 AACR이나 아스코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종목들을 제가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드렸던 거는 루닛, 앱클론, 박셀바이오, 뭐 요정도 3개 정도밖에 추천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정이 있을 때마다 명확한 학회 내용, 임상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차트를 좀 주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즉 거래량을 본다는 거죠. 거래량이 붙었다는 뜻은 그만큼 수급이 붙었다는 거고 재료가 강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바로 7일 만에 60% 상승이 나왔죠. 과거에도 추천드렸던 타점 복습하시고,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는 이유, 왜 돌파가 나올까? 호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식물인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힘이 없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깔딱깔딱거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손가락 조금 움직이고 여기서 무릎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일어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눈을 뜬 거고, 빌빌거리다가 살아나려고 하는 타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 매수를 하는 거죠. 앱클론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는 무시합니다. 여기서는 빌빌거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식물인간 상태고, 이때부터 손가락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추천이 들어가는 거죠. 발, 무릎, 무릎에서부터 관심을 가진다. 루닛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무시하고 손가락 까딱 할 때 관심을 가진다. 다음 뷰노, 루닛이랑 같은 섹터고요. 얘도 역배열 끊고 여기가 무릎이죠. 여기가 발이었고 어깨 올라오는 자리, 얘도 뭐 일정주였으니까 루닛과 같은 일정이니까 동섹터로 추천을 드렸었고 단기 5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때는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여기 까딱 할 때 무릎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종목인지 알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자, 역배열을 끊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호재 재료가 있으니까 수급이 붙고 급등이 나온 거죠.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이니까 당연히 손절 잡고 합니다. 요런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확률의 자리,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에서
무릎 매수를 하는 거고, 이때 1차 매수 하시고요. 무슨 종목인지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음날 바로 18% 급등 나와줬고요. 이후에도 흔들면서 보라색깔 손절가 이탈 없이 추가 상승이 나와줬네요. 추천주였던 GS였고요. 얘도 역시 4월부터 추천드린 건데 5월에 일정이 있었고요. 이렇게 차트만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차트만으로 하면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료도 같이 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GSE 추천 이유는 두 개죠. 첫 번째 차트,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거래량 터진 거 확인하고 무릎 추천. 재료는 5월의 일정, 러시아에서 계속 가스 수출 금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가스 민영화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가스 쪽으로 호재가 계속 하나 둘 붙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앞에 추천했던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과 함께 반드시 재료와 일정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료 일정으로 매수가 가능한 거고, 이제 차트까지 이해하면 시너지가 붙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홀딩하는데 멘탈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차트와 재료 둘 중 하나라도 숙지를 하지 않으면 조정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손절가가 이탈이 없는데도 손절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보라색깔이 손절인데 초록색깔 구간에서 눈물 흘리면서 손절하고 뒤에 날아가는 거 구경하는 식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추천하고 나서부터, 무릎에서 추천하고 나서부터 평균 30% 상승이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5% 찔끔 먹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거나, 손절가 이탈 없는데 손절하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게 되면 승률이 높다 한들 큰 재미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하잉크 코리아. 이번에 정식 추천은 드리지 못했고 이전처럼 W 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해양원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W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자리고, 좀 더 확대해서 여기도 W식으로 반등이 나오던 자리에서 이전과 여기랑 같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바닥에서부터 튀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올라주는 종목이지만 제자리도 또 금방 찾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튀었다가 또 크게 빠르게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제자리 내려왔죠.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자리까지 또 밀렸고, 이번에도 뭐 얼마나 크게 오르든 다시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할 매도,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시면 되는 거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에서 따라붙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한 과거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물렸다, 여기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앞에 설명한 대로 분할 매도하면서 손절하셔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물렸다. 자, 본전 기다리는데 계속 본전 안 오고 주가가 밑으로 빠져요. 계속 올라오나 싶더니 빠지고 올라오나 싶더니 빠지고 이번에도 올라오나 싶더니 빠져버리면 계속 기회비용 상실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물렸든 여기서 물렸든 마냥 본전 기다리지 말고 추세가 꺾이는 거 확인하고, 꺾인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손절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는 거죠. 시간도 돈이니까. 다음 FN 가이드. 차트는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재료는 경영권 분쟁으로 추천드렸고요. 좀 천천히 가가지고 여태까지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적을 겁니다. 하지만 요 역별 돌파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어깨까지 올라왔던 요 흐름 정석자리 복습하시면 되겠죠. 다음 유라테크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23%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요 역별 돌파 초입 자리 계속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2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때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 꼬리는 무시하고요. 몸통 기준으로 돌파 추천드렸던 거죠.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한번 튀었다가 빠질 때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가 주요하게 최근 노란색 3번 있었고요. 이때는 제가 정식 추천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때는 제가 화천기계랑 에코바이오를 추천드렸고, 그 두 개가 단기에 30%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플러스 글로벌을 잘 집중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랑 같은 타점이니까 개별 매수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니죠. 당연히 손절은 여기 잡고 했으면 되는 거고요. 일봉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 나오는 타점 추천, 또 역배열 끊고 하는 타점 여기서 추천 드렸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매수가 가능했다. 지금은 여기 전고점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음봉 시가 4,95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만 돌파해주고 종가상 안착을 못하고 있죠. 딱 요 가격 종가상 위로 안착을 해야 다음 여기까지도 또 안착 시도를 하면서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가 있고, 만약에 밀리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튀었다가 빠지고 또 튀었다가 혹시나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또 여기까지 빠지면 또 눌림 매수 하기에 좋은 기회지만 분할 매수 하면서, 현재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이런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던 게 화천기계와 에코바이오였습니다. 다음 6월 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수성셀바시움 3자 배정 유증 결정으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 23%,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선 안착하면서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다음 DB 시간의 상한가였고 경영권 분쟁, 이때 상승 이유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같은 이유로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낮은 확률로 반짝 없이 상한가 마감. DB하이텍 동일한 이유로 상승이고, 얘는 고가 11%, 종가 4%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박스 상단 돌파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안착 실패했고요. 65,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63,300원 마감하면서 박스에 또 박스 상단에 갇히고 마감을 했네요. 광전자 반짝, RF세미, 백광산업, 한농화성, 바이브컴퍼니, 일진디스플레이, 써넨L, 페이퍼코리아, 영풍재지, 프로2000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 나왔고요. 낮은 확률로 오늘 수성셀바시온, DB가 강력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온다. 낮은 확률로 한두 종목 정도만 강하게 상승 마감하죠. 이 패턴 잘 숙지하시고 시초에 추격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니다. 31일의 시간의 상한가였던 유라테크 크게 반짝하고 하락 나왔죠. 여기서 추격하고 물리면 피곤하다. 이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죠.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매각 이슈, 제일바이오, DB. 제일바이오는 최근에 구제역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경영권 분쟁으로 상한가 나와줬네요. 나머지 구제역 관련주들은 크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에서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상태고요. 다음 반도체, PPI, 프로2000, 서플러스 글로벌, 엔비디아 폭등 영향 지속. 다음 의료 AI, 인성정보, 뷰노, 딥노이드, 루닛 모두 다 추천주였죠. 딥노이드도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크게 올랐다가 조정주고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개별 강세. 경창산업이 최근에 장대 양봉 위에서 계속 고점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박스 상단 돌파하고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현대차와 전기차 제2의 심장 구동 모터를 개발했다. DIC도 실적으로 올라갔고요. 다음 리튬 개별 강세. 대보 마그네틱 지오릿 에너지. 고점 치고 바닥권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 2차전지 메카 꿈꾸는 새만금, 모헨즈, 백광산업, 디젠스, 페이퍼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윌링스, 유니슨. 내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이 화석연료와 맞먹는다. 다음 OLED, 삼성디스플레이, IT용 8세대 OLED 장비를 발주 개시했다. 브로이천, LB루셈. 다음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 상장 추진. 6월 중에 상장할 예정으로 잉글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글로본이 크게 반응이 나왔고요. 마녀공장이 상장을 하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제약 개별 강세, S바이오메딕스, A프로젠, 바이젠셀. 다음 개별 테마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나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S넷 상한가, 자회사 구더스, 엔비디아 파트너십 주목. 엔비디아 관련으로 보안 관련주죠. 월봉 9,000원대에서 좀 저항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또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와 주겠지만 먼 나라 얘기죠. 최근에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나와줬다가 밀렸고 또다시 역배열 끊고 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은 밑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박스 중앙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주면 6,000원 중반대까지, 윗꼬리 가격은 7,000원. 여기는 좀 먼 나라 얘기고 지금은 6,000원대 박스 상단 저항대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0원이 2년선 481선 저항대와 일치하는 자리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는 자리, 121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6,0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종가상 6,0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낮고 떨어지면서 요 박스에 갇힐 확률이 크겠죠.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전고점 몸통, 전고점 윗꼬리 돌파 시도를 해줄 겁니다. 저항대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지지는 기존의 장기 입형들이 저항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지지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형 3개 보시면서 지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R텍 8.9%. 최근에 지뢰 제거 관련해서 재건 쪽으로 급등이 나왔죠. 의료기기 관련 주기도 합니다. 의료기기 쪽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월봉 최근에 바닥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일봉 이때는 의료기기 관련 강세, 이때는 지뢰 제거 관련 재건 쪽으로 강세가 나와줬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 상한가 종가를 지키고 고점 박스 돌파 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9% 4,060원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인성정보와 유사한 흐름으로 상한가 위에서 놀아주다가 고점 박스 놀아주다가 급등하면서 올라가주는 유사한 흐름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 치고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켜주면 계속 힘이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반복매매 홀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빠지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52주 신고가 자리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4845. 그 전에 윗골이 4,000원. 시간으로 4,06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종가상으로 4,0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 안착해준다면 역대 신고가 향해서 시도를 보여주겠죠. 다만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요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크게 떨어졌던 구간이 있죠. 여기서도 캔들 몸통 기준으로 또 저항 맞고 떨어졌었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요 둘 중에 하나 맞고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하면서 대응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오소프트테크 5.4% 신규 상장주고 현대차 2대주주, 배터리 공장 호재 관련해서 최근에 상장했다가 빠지고 올라오고 전고 돌파 쭉 추세 보여줬다가 5일선 이탈할 때 제가 경고 드렸죠. 추세를 타고 가다가 첫 번째 이탈이기 때문에 큰 하락 조심해라. 뒤로 좀 크게 빠진 상태에서 다시 5일선 회복하고 반등을 꾀하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21선 타면서 12,000원 지금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1,600원까지 올라와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12,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4,000원, 14,900원 전고점 저항대 보시면 되고, 중간 저항으로는 13,000원 약하게 보면 되겠죠. 지지는 최근에 저가 9,880원 최종으로 보시면 되고, 중간 값으로는 31일의 시가 1,7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하나, 둘. 크게는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크게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라이온 캠텍 4.7% 80억 자사주 소각 결정. 월봉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는 이런 식으로 좀 역배열로 잡혀있는, 이렇게 꼬리까지 올라와주면 이렇게 올라와주는 건데, 종가상 9,000원 초반대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전고점 저항대는 만원, 그리고 11,000원, 1,000원 단위로 잡히고 있고요. 일봉 최근에 급등 쳤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졌고, 최근에 장기 입형 살짝 안착했다가 밀렸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착해주고 그 위에서 5일선 위에서 9,000원까지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전고점 저항대 9,000원 초반 여기 돌파를 해줘야 되고,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장기 입형 지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 박스 주요하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9,500원 정도가 이전에 전고점 자리, 또 만원이 전고점, 윗꼬리 이렇게 일봉상으로 전고점 활용하면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성문전자 4% 최근 캐퍼시터 필름으로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월봉 이때는 대선주로 반기문이 대선 출마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제자리로 쭉 빠졌습니다. 쌍봉 이탈로 죽었죠. 불출마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쌍봉 이탈하면 크게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요 구간에서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불출마였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요런 악재가 보여질 때는 갭하락으로 점 하한가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못하고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요런 단기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절대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는 바닥권에서 크게 박스
횡보 형태로 지금 바닥에서 또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나온 상태고 3,000원 정도 저항대 맞고 떨어졌네요. 일단 현재 보기 전에 과거 복습부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반기문 대선 출마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갔다가 하방이 잡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장기 입형 이탈하는 흐름.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이제 수평 지지와 1년선 지지 자리, 요 이탈하는 자리에서 좀 대응을 했어야 한다. 뒤에는 점 하한가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고 개파락으로 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졌고 이유는 횡보 형태로 최근에는 커패시터 필름 호재로 2연상 또 장기 입형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크게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 2,800원쯤 지금은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돼요. 시간의 상승으로 2,430원까지 올라왔고요. 2,430원 정도. 요 박스 중간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면서 자, 지키면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 다시 또 2,800원 돌파 시도 여부 체크하면서 다음 동부건설 4% 1,600억 정도의 공사 계약. 최근에 480억 정도 수주로 고가 28% 찍고 반짝 나왔었고요. 그 전에는 7.9조 4,800억 반짝 4,800억 반짝. 요거는 24일의 분봉이고 시간의 상한가였고 튀었다가 빠지는 정석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가 이탈, 저가 이탈 할 때마다 분봉 분할 매도 대응을 해줬으면 되는 거고요. 월봉 바닥권에서 박스 형태로 현재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자, 수주 때마다 크게 반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수주 금액에 비하면 지금 금액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처럼 큰 반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반짝 급등은 나와줄 겁니다. 8,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9,000원 다음 만원 지지 이렇게 위로 3개 밑으로 3개 크게 보시면 되고 중간 값으로 8,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종가상 121선 7,500원 정도 위로 안착해주면 좋고요. 다음 성운산업 3.9%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다. 재공시 예정일은 6월 30일이다. 공시 나왔습니다. 월봉 이렇게 박스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19,0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 장기 입형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18,700원까지 올라왔네요. 종가상 18,800원 안착을 해줘야 481선 안착하는 거니까 이 가격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장기 입형이랑 구름 상단 저항 겹치는 자리 안착하면 다음 저항대는 전고점 25,000원 있고요. 여기서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 약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지는 121선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121선 가격이 17,900원 금요일의 종가와 일치하는 자리. 다음 HB 테크놀로지 3.6% 월봉 역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는 중이고
전고점 저항대 최근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은 가장 중요한 지지가 17일의 종가 2685. 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리 지지가 과거의 요 자리 지지와 유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하니까 장기 2편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2835까지 조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박스,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솔트웨어 2.5% 상승이고, 레드햇 관련주 엔비디아와 협력 중인 레드햇. 자, 엔비디아 쪽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고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조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중. 최근까지 동전주 되려고 했던 종목이고, 이때는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 수혜주로 급등이 나와줬다가 빠르게 제자리, 현재는 엔비디아 쪽으로 반응이 좀 엮이면서 121선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가상 1300원 안착을 해줘야 안착하고 다음 또 장기 2편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1300원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저가 이탈하면 동전주로 빠지는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조금 더 단기 CG를 잡아드리면 금요일의 저가 5일선과 61선 겹치는 자리, 1일의 시가, 이렇게 3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공구음원 2.3%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과거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크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때 추천 드렸었고, 또 이때도 추천 드렸었고, 단기에 큰 수익을 주고 뒤에는 쪼로록 빠졌고요. 이번에는 추천 놓쳤습니다. 장기 2평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장기 2평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 9,85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실패하면 또 박스 하단까지 8,000원 정도까지 또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7,92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주룩주룩 빠집니다. 6,740원까지. 역배열 저항은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근사치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맞고 떨어졌고,